네, 이번 시간에는 루비 심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전문 프로그래머들도 심볼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약간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루비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의 경우에는 심볼이라는 특수한 객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루비의 변수에서부터 상수, 심볼, 문자열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와 상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변수는 특정 데이터의 메모리상의 위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바로 변수에다가 ABC와 같이 문자열을 할당하게 되면 string 클래스가 ABC 값으로 초기화돼서 문자열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변수 바르는 이 객체의 메모리상의 위치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변수 바르를 참조할 때마다 바르가 가리키는 메모리상의 위치에 있는 객체의 값을 반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바르라는 변수는 문자열 ABC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르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메모리상의 값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 변수를 참조할 때마다 동일한 값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바르 변수의 값은 ABC 문자로 리턴되고요. 그래서 바르의 오브젝트 id를 보면 이와 같고, 또 동일한 호출을 하게 되더라도 같은 오브젝트 id를 리턴하게 됩니다. 자, 변수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값을 변경할 수 있죠. 언제든지. 그래서 이때 변수 var의 참조 값은 다른 값을 할당한 순간 또다시 string 클래스가 새로운, 예를 들자면 BCD 문자열로 초기화돼서 문자열 객체가 만들어지고, 또 var 변수는 해당 객체의 메모리상의 새로운 위치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변경된 var 변수의 오브젝트 id 값은 변경 전의 값과 달라지지만은 var 변수를 참조할 때마다 동일한 값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var에다가 bcd라고 문자열을 다시 할당을 하고 var 변수를 불러보면 bcd 문자열이 리턴되죠. 그리고 var의 오브젝트 id를 보면 이와 같고, 이 값은 이전에 할당한 var 변수의 오브젝트 id와 값이 다르죠. 변경이 됐단 말이죠. 그러나 다시 동일한 var 변수를 호출하게 될 때 그 var 변수의 오브젝트 id는 같게 되죠. 그래서 항상 동일한 var 변수 값을 우리가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와 비슷한 상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변수와 구분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것은 첫째, 그 상수를 알파벳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상수는 다른 값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변수 이름을 정할 때 무심코 첫 문자를 대문자로 지정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게 상수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수 값을 실수로 변경하게 되면 경고 메시지가 보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자, 이와 같이 ABC 대문자 A로 시작하는 상수가 선언되는 거죠. 원래 의도한 것은 변수 ABC를 의도했지만 실수로 대문자 A를 쓰면서 상수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BC에다가 BCD라고 상수를 변경하게 되면, 그러니까 변수를 변경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변수를 변경하면 에러가 나는 거죠. 왜? 이미 여기서는 ABC를 상수로 인식했고 이 상수 ABC는 이미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경고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상수와 심볼을 한번 보겠습니다. 값을 변경할 수 없는 상수가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루비에서는 심볼이라는 특별한 클래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즉, 심볼 객체는 문자열 상수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상수와는 달리 표기법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옴표로 ABC 이렇게 문자열을 앞에다가 콜론을 붙여주면 ABC 심볼이 되고요. 또 이때는 사실은 따옴표를 안 쓰고 해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문자열 ABC에다가 toSi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도 ABC 심볼을 만들고요. 또 ABC 문자열에다가 inter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도 ABC 심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심볼을 문자열을 바꾸려면 이렇게 심볼에다가 to_s 메소드를 호출하면 해당하는 문자열을 리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상에서 같이 문자열과 심볼은 클래스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문자열과 심볼에 대한 오브젝트 아이디를 살펴보면 금방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ABC에다가 오브젝트 아이디를 호출하면 자, 이와 같이 값이 리턴되고요. 또 한 번 더 호출하게 되면 그때는 또 다른 스트링 클래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브젝트 아이디 값이 변경이 되죠. 또 한 번 더 호출해도 또 다른 오브젝트 아이디 값이 리턴됩니다. 그러나 ABC와 같이 심볼의 오브젝트 아이디를 보면 이와 같고 한 번 더 호출하게 되면 값이 바뀌지 않고 동일한 오브젝트 아이디 값이 리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문자열은 사용할 때마다 이와 같이 오브젝트 값이 달라집니다. 즉 그때마다 새로운 스트링 객체가 만들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나 심볼은 항상 동일한 오브젝트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심볼은 이름과 값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입니다. 변수의 경우는 변수명이 있고 그 변수명이 가지는 값은 변수명이 가리키는 메모리상의 위치에 존재하는 값이라는 말입니다. 말이 굉장히 막 꼬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와 같이 ABC 심볼의 경우는 ABC라는 심볼 이름과 그리고 ABC 스트링이라는 값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콜론 ABC와 같이 참조할 수 있다는 말이죠. 동일한 값을 얻기 위해서 변수의 심볼을 할당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동일한 심볼을 참조할 때마다 항상 동일한 메모리상에 위치해 있는 값을 가져오게 돼서 문자열과는 달리 힙 메모리를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고 문자열에 비해서 40% 정도의 처리 속도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심볼도 한 10,000개 정도 넘어가면 심볼 테이블에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심볼에 대해서도 garbage 컬렉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심볼의 종류와 개수를 모두 보고 싶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심볼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스 메소드인 all symbols 라고 호출하게 되면 이와 같이 아주 많은 등록된 심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개수를 보고 싶을 때는 이와 같이 size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944개의 심볼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루비온 레이스에서는 어떻게 심볼을 주로 사용할까요? 아마도 해시 키로 심볼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키 값으로도 문자의 객체나 심볼 객체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도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폼에 submit
곁에서 넘겨받은 값을 루비 on 레이즈에서는 파람스라는 해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파람스 해시는 쿼리 스트링으로 넘어오는 변수나 포스트 변수로 넘어오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람스 그리고 배열 기호 안에다가 person 심볼을 지정해주면 컨트롤러 액션에서 파람스 배열 기호 안에 person이라는 키 심볼을 사용하게 되면 넘어온 변수 중에서 person 심볼 키를 가지는 값을 얻을 수 있는데 person instance 변수를 이용해서 폼을 작성한 경우에 person instance 변수로 참조되는 person 객체에 대한 속성을 파람스 배열 기호 안에 person symbol 기호 그리고 그 다음에 배열 기호 안에 name symbol을 사용해서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해시는 중첩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루비 1.9부터는 해시 표기법상의 단축형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은 표기 방법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h 로컬 변수에다가 하나의 해시를 이와 같이 만들어주죠. 그래서 루시어스 그리고 age 심볼을 의식으로 활동해서 하나의 해시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것은 루비 1.9부터는요 이렇게 단축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name하고 루시어스, age하고 이와 같이 해줘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심볼을 이용한 해시 구조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최근에는 이와 같이 1.9 버전을 쓰면서 단축형의 그런 해시 구조의 문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볼 클래스 중에서도 프로크는 이제 프로시저의 약자죠. 프로크 메소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프로크 메소드는 어떻게 많이 쓰냐면은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1에서 3까지 레인지의 배열을 컬렉트로 잡아서 여기에 블록에다가 하나씩 넘겨주죠. 정수를 하나씩 넘겨주고 그 정수 값에 대해서 to_s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호출하면 이와 같이 배열의 문자열 1, 2, 3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심볼의 to_proc 메소드를 이용하면 이와 같이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llect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다가 ampersand 그 다음에 to 메소드의 심볼을 써주게 되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ampersand는 심볼 앞에다가 쓰게 될 경우에 심볼에 to_proc 프로시저를 호출하면서 이와 같은 블록을 넘겨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ampersand 다음에 심볼을 쓴 이러한 단축형의 코드 방법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루비에서 심볼에 대한 개념 그리고 기타 유용한 몇 가지 코딩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